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카이는 국가대표를 맡고 있는 나겔스만이 최고 후보 중 한 명이라고 독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4년 계약을 예측하고 있고 2021년 7월 바이에른은 그에게 5년 계약을 제안했었습니다. 바이에른의 디렉터는 나겔스만의 에이전시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에벨은 코칭 분야의 강력한 인물이며 나겔스만이 바이에른에서 성공적인 새 출발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겔스만 외에도 바이에른은 브라이튼의 로베르토 데 제르비와 에스턴 빌라의 우나이 에메리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스페인 마르카에 따르면 지난 며칠 동안 지네딘 지단과는 접촉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겔스만에겐 국가대표와 바이에른 중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독일 축구협회는 나겔스만 이후 위르겐 클롭에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바이에른은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에서 아스널과 경기를 펼칠 예정이며 런던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해 좋은 출발 위치에 놓였습니다. 바이에른은 최근 11승 3무로 14번의 CL 홈 경기 중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안츠 아레나에서의 마지막 패배는 2021년 파리와의 경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난 10년간 뮌헨에서 승리한 팀은 PSG, 레알, 리버풀뿐입니다. 또한 지난 28번의 CL 홈 경기 중 단 한 경기에서만 득점에 실패했었습니다. 바로 조별리그 코펜하겐 경기에서의 0대0 무승부로 홈 경기엔 강점이 있습니다. 아스널의 이전 뮌헨 원정은 대부분 실망스러웠습니다. 바이에른은 6번의 홈 경기 중 4번의 승리를 거두었고 아스널은 한 번의 무승부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스널은 또한 역사상 가장 큰 2번의 원정 패배를 겪었습니다. 2015년 11월과 2017년 2월에 모두 5대1로 패배했으며 이 두 경기는 아스널이 5골을 내준 유일한 2번의 원정 경기이기도 합니다. 바이에른은 그나브리와 코망을 잃었고 데이비스가 출전할 수 없지만 아스널은 주장 웨데고르와 부카요 사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웨데가르드는 빌라전 경기를 끝까지 소화하지 못하고 경기 종료 10분을 남기고 퇴장했습니다. 정확한 부상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아르테타는 경기에서 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는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사카는 빌라전 패배가 끝날 무렵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전반전에는 득점에 가까웠지만 휴식 시간 이후에는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카는 부상 이후 복귀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디디 하만은 데이비스 포지션에 대해 재미있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카의 페이스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파메카노 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센터백인 우파는 최근 개인 실수가 잦아지면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중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패스를 잘못해도 중앙에서 플레이할 때만큼 위험하지 않으니까요. 투엘은 쾰른전 승리 후 센터백 우파메카노나 김민재로 뭔가 미친 짓을 할 수도 있다고 암시했지만 곧바로 마즈라위나 게레이로를 선택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리오 퍼디난드는 아스널이 바이에른과의 8강전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에른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에른은 홈팀이고 유럽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널도 이길 수 있지만 바이에른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해리 케인이 아스널을 유럽에서 탈락시킬까요? 아스널의 시즌 중 가장 중요한 경기가 수요일 밤에 열립니다. 만약 이 경기에서 패한다면 아스널은 미켈 아르테타 감독 아래서 그렇게 낮은 순위를 기록한 적이 없을 겁니다. 케인과 투엘 감독은 8강 2차전을 넘어 결승에 가고자 합니다. 분데스리가는 저에게 좋은 경험입니다. 레버쿠젠은 유럽에서도 환상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강한 클럽들이 있습니다. 매 경기마다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데스리가 종합 2위입니다. 저는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구단은 바이에른 뮌헨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토마스 투엘 감독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는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이어와 사네는 플레이할 수 있고 지난 몇 주 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를 악물고 있어야 합니다. 알렉스는 다름슈타트 경기 이후 리듬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세는 스쿼드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1차전과 같은 두 선수가 이 포지션에서 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훈련 후 레프트백 포지션은 결정할 것입니다. 데리흐트는 제 마음속에서 4번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타이밍이 문제였죠. 우리는 오랫동안 4명의 센터백을 보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 경험으로 보면 우리가 작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결정적인 우위로 바꾸려면 최고의 퍼포먼스가 필요합니다. 준결승에 진출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멋진 대회에서 다음 큰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50대 50 게임입니다. 부카요 사카와 웨데가르드는 적어도 공격의 시작은 항상 오른쪽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돌파를 하거나 측면을 바꾸기 위해 오버래핑을 시도합니다. 모든 것이 매우 유연하고 전환도 매우 유동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일 포메이션에 전념하는 팀이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